2026년 한 바이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키워드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검증과 확장. 수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글로벌 빅파마 앞에서 직접 검증받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죠. 이 비만 치료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이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최신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전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G2G바이오의 2026년을 한번 촘촘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디에 암초가 숨어 있는지 그 투자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그려드리는 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2020년은 G2G 바이오에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신약 개발의 한 단계를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과연 얼마짜리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시장의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해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바로 이노램프 플랫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이 이노램프 기술을 가장 먼저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노램프 기술이 유독 빅파마들의 주목을 받는 뭐랄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노램프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점. 실험실 수준에서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도 이걸 수십만 수백만 개씩 균일한 품질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은 정말 드뭅니다. 아, 품질 관리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고함량.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주사제에 약물을 훨씬 많이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약효가 더 강해지거나 주사를 더 드문드문 맞아도 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체내 이용률. 주입된 약물이 손실 없이 몸 안에서 잘 쓰인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빅파마 입장에서는 우리 약을 여기 얹으면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딱 서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약효만 오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부터 효율까지 모든 걸 다 잡은 기술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럼 2026년은 이 기술의 가치를 실제 계약서에 숫자로 찍어내는 뭐랄까요, 진짜 시험대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찾아옵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026년 1분기, 특히 1월에 거의 모든 이벤트가 집중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의 GMP 공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공장 한번 둘러보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공장 견학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같은 아주 큰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하는 거의 마지막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빅파마가 자기네 최고 전문가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 공장까지 보낸다는 건 서류 검토는 이미 대부분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론은 합격했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거군요. 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기술,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능력이 정말 있는가? 이걸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만약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기서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지적사항 고치느라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실사 통과를 두고 계약의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와, 리포트에서도 이 실사 통과 여부가 2026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기 모멘터리라고 딱 짚고 있죠. 모두가 숨죽여 지켜오는 이벤트입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순간이겠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큰 행사가 열려요. 1월 12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이죠. 이 두 이벤트가 겹치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전략적인 그림이 있는 걸까요? 굉장히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 JP모건 컨퍼런스는 전 세계 바이오 기업하고 투자자들이 다 모이는 가장 큰 행사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월 초에 빅파마의 공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들고 샌프란시스코에 간다. 다른 잠재 파트너들하고 미팅할 때 엄청난 협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 기술력은 다른 빅파마가 보증했다. 뭐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무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셈이죠. 와,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호재를 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공개하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JPMLC 기간에는 보통 바이오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거든요. 크고 작은 기술 수출 소식이 막 터져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죠. G2G 바이오는 바로 이 흐름에 올라타서 공장 실사 통과라는 이 호재의 파급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1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1분기에 이 거대한 검증의 파도를 잘 넘는다면 상반기에는 확장의 시간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인데요. 근데 솔직히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같은 공룡들이 꽉 잡고 있는데 G2G 바이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여기서 G2G 바이오의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비만 치료 물질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을 이용하되 이걸 자신들의 이노램프 기술에 적용해서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주력 제품들은 매주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차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모델에 들어갈 혁신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전략이군요. 매주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면 이건 뭐 환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편의성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의 혁신은 크게 두 방향이에요. 먹는 약하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G2G 바이오는 이 후자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 상반기 중에 이 1개월 제형의 임상 일상에 진입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임상 진입 자체가 회사의 가치를 한 단계 위로 올리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개월 제형 개발 가능성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좀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1개월 제형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이노램프 플랫폼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제형을 약간 변경해서 3개월 제형으로 확장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군요. 만약 3개월 제형 개발까지 가시화된다면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좀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 자체가 완전히 재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미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2026년 상반기까지는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이라는 검증, 그리고 비만 치료제라는 확장,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회사를 이끌어가겠군요. 혹시 이 두 가지 메인 스토리 말고 연중 내내 꾸준히 지켜봐야 할 다른 모멘텀들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입니다. 특히 1개월, 3개월짜리 조현병 치료제의 임상이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건 기존의 치매 치료제에 더해서 중추신경계, CNS, 질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경계 질환 라인업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 논의입니다. 지금 공장 실사를 하는 빅파마 한 곳 말고도 자료에 따르면 또 다른 글로벌 빅파마 두 곳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계약이 잘 되면 다음 계약은 더 쉬워지겠네요. 훨씬 급물살을 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플랫폼 기술 자체의 확장성 증명입니다. 최근 노바셀이라는 기업과 면역치료제 공동연구 MOU를 맺었는데 이건 이노램프 기술이 비만이나 치매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면역치료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2026년은 정말 장밋빛 기대감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호재 뒤에 숨어있는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2020년 투자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오버행, 즉 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입니다.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다가오는군요. 들은 1년 또는 2년의 의무 보유 확약, 그러니까 락업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2년이 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 3월입니다. 이때 아주 많은 양의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마치 거대한 댐에 수문이 열리는 것과 같네요. 2년 동안 갇혀있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심리가 중요해져요. 만약 2026년 1, 2월에 빅파마 실사 통과 같은 대형 호재로 주가가 확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3월에 풀릴 이 대규모 물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문 열리기 전에 미리 팔고 나오자 이런 심리가 생기겠군요.
그렇죠. 이익을 실현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호재의 크기와 오보행 부담의 크기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1분기에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핵심 전략은 조정 시 매수와 뉴스 흐름에 따른 유연한 대응,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2025년 12월 말, 그러니까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업 가치가 나빠진 게 아니라 순전히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의 주식을 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연말의 일시적인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1월에 큰 이벤트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026년 1월이 되면 빅파마 셰사, JPMHC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가파른 주가 회복을 기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1월에 시장이 기대했던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서 3월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 흐름을 아주 면밀히 살피면서 기대했던 뉴스가 안 나온다 싶으면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수확을 앞둔 밭을 관리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리포트의 비유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2026년 초 빅파마 실사라는 검증은 잘 익은 열매를 따기 직전의 마지막 관문이고 비만 치료제 임상 진입이라는 확장은 잠재력이 아주 큰 새로운 밭을 일구는 것과 같죠. 이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최고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지툴지바이오의 투자 시계는 연초, 특히 1분기에 가장 빠르게 흘러갑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공장 실사 통과 여부가 단기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그 호재를 증폭시킬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만 치료제 임상 진입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기대감의 이면에는 3월 보호예수 해제라는 오버행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략적 조언은 연말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되 1분기 뉴스 흐름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개별 신약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빅파마가 G2G바이오의 치매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같은 개별 상품이 아니라 이노램프라는 기술 플랫폼 자체를 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제품 하나가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공장 자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원하는 시나리오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에 이 이노램프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하기 위해서 플랫폼 자체에 대한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맺거나 심지어는 회사 인수를 시도하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개별 약물 기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빅딜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것이 2020년의 이벤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봐야 할 또 다른 어쩌면 더 큰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